안녕하세요, 리타입니다. 오늘은 인식의 도약 책 중에서 고차원의 유대감과 의식적인 교감, 이 부분과 어떻게 그럼 고차원의 유대감과 의식적인 교감 상태로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가이드, 그 부분까지 읽어드릴 건데요. 또 여기에 덧붙여서 상상력을 현실로 만드는 내용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읽다가 제가 밑줄을 친 부분, 강조되어야 될 부분, 조금 더 무의식의 뇌리에 남아야 될 부분은 제가 2번에서 4번 정도 반복해서 읽어드리려고 해요. 네,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자, 고차원의 유대감과 의식적인 교감. 우리는 집단적 정체성에 초점 맞추는 연습을 지금 처음 시작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이미 유대감이라는 개념을 알고 있지 않은가? 종교 조직을 연상케 하기도 하는 이 단어는 우리가 본질적으로는 하나이고 우리의 모든 행동은 다른 사람들의 성장을 돕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요컨대 나는 내가 나 자신을 위해 원한다고 생각했던 무언가가 사실은 나와 관련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깨닫게 된다. 또한 내가 나 자신을 위해 내린 결정이 다른 사람들의 삶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예를 들어 내가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갖고 있는데 나 스스로 대중 앞에서 말하는데 소질이 없다는 이유로 집에서 텔레비전이나 보고 있다면 그때 나는 당신이 인생을 변화시키는 데 필요한 어떤 통찰을 당신에게서 빼앗고 있는 셈이 된다. 내가 소질이 없다는 이유로 집에서 텔레비전이나 보고 있다면 그때 나는 당신이 인생을 변화시키는 데 필요한 어떤 통찰을 당신에게서 빼앗고 있는 셈이 된다. 반면 내 자신이 좀 더 온전한 존재가 되면 당신이 좀 더 온전한 존재가 되는 데에도 도움을 받는다. 유대감은 의식적인 교감과 관련이 있다. 이것은 만물과 연결된 채로 쉼없이 정보와 자원을 온 공간에 전달하고 다니는 하나의 에너지를 깊이 경험하는 상태이다. 모든 생물과 모든 무생물은 항상 서로 교감하고 있다. 내가 당신을 나와 동등한 존재로 바라보고 당신의 가능성을 믿는다면 당신은 당신에 관한 나의 비전을 실현하게 될 것이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런 일이 전 세계적 규모로 일어난다고 생각해보라. 그때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한 결과로서 얼마나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지 실현되는지를 직접 목격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일이 전 세계적 규모로 일어난다고 생각해보라. 그때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한 결과로서 얼마나 엄청난 일이 실현되는지를 직접 목격하게 될 것이다. 나는 이런 교감을 경험할 때 만물을 통해 움직이는 하나의 에너지 덕분에 이 세상을 더없이 친숙한 곳으로 느끼게 된다. 이 공기는 나를 알고 있다. 저 나무도 나를 알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같은 진료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모든 생명체와의 동질감과 편안함, 그리고 샘솟는 기쁨이 있다. 언제 어디서든 나는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있다. 나는 안정감을 느낀다. 자신이 잘 보호받고 있다고 믿는 아이들이 거리낄 것 없이 흥에 겨워 노는 모습을 떠올려 보아라. 내 느낌이 바로 그렇다. 이 공기는 나를 알고 있다. 저 나무도 나를 알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같은 진료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모든 생명체와의 동질감과 편안함 그리고
샘솟는 기쁨이 있다. 언제 어디서든 나는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있다. 나는 안정감을 느낀다. 자신이 잘 보호받고 있다고 믿는 아이들이 거리낄 것 없이 흥에 겨워 노는 모습을 떠올려 보아라. 내 느낌이 바로 그렇다. 내가 나 자신이라고 규정해왔던 작은 비눗방울, 그 골방을 벗어나서 뭔가를 열정적으로 창조해내고 싶어진다. 내가 나 자신이라고 규정해왔던 작은 비눗방울, 그 골방을 벗어나서 뭔가를 열정적으로 창조해내고 싶어진다. 집단적인 자아의 의식 상태에서는 내 것이라고 여겼던 문제나 관심사의 중요도가 낮아진다. 내가 너무나도 중요하고 특별하다고 생각해왔던 것들, 내 정체성을 결정했던 것들, 그것을 더 이상 떠벌리거나 꼭 쥐고 있을 필요가 없어진다. 내게 모든 것이 주어져 있는데 왜 굳이 그것들에만 신경을 쏟아야 하는가? 서로가 서로의 모든 것을 공유하고 있는데 왜 굳이 어떤 문제 혹은 재능을 내 것이라고 생각해야 하는가? 이제 작은 정체성에 연연하는 것은 고루한 일이 되었다. 나는 우리라는 이름의 커다란 구가 되었다. 나는 한 개인인 동시에 개인이 아니고 한 부분인 동시에 그 전체이다. 실습 과제, 이런 이론을 어떻게 내가 실제로 느낌으로 전환을 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을 가이드 해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습 과제라고 해서 여기 나오고 있어요. 밤에 집단의식 속으로 들어가기. 잠들면서죠. 잠들면서 밤에 집단의식 속으로 우리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잠이 들 때 자신이 빗줄기로 채워진 거대한 공의 중심에 있다고 상상하라. 이 빗줄기는 불빛처럼 보이는 수많은 존재들을 이어주고 있다. 이 빗줄기를 통해 사방에서 그들이 당신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고 상상하라. 그로써 당신은 점점 더 충만해지고 이완된다. 당신이 잠에 빠지는, 즉 어딘가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껏 확장되어 집단의식이라는 커다란 덩어리와 하나가 되어간다고 상상하라. 수백만 개의 빗줄기와 빛 알갱이들이 당신의 확장된 순환계를 유지시켜준다고 상상하라. 그리고 꿈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살펴보아라. 잠이 들 때 자신이 빗줄기로 채워진 거대한 공의 중심에 있다고 상상하라. 이 빗줄기는 불빛처럼 보이는 수많은 존재들을 이어주고 있다. 이 빗줄기를 통해 사방에서 그들이 당신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고 상상하라. 그로써 당신은 점점 더 충만해지고 이완된다. 당신이 잠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한껏 확장되어 집단의식이라는 커다란 덩어리와 하나가 되어간다고 상상하라. 수백만 개의 빗줄기와 빛 알갱이들이 당신의 확장된 순환계를 유지시켜준다고 상상하라. 그리고 꿈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살펴보아라. 상상해보셨나요? 새로운 친밀감과 새로운 윤리로 넘어가겠습니다.
더 필드의 저자 린 맥타가드는 이렇게 말한다. 양자 물리학자들은 아원자의 세계에서 비국소성이라고 불리는 이상한 성질을 발견했다. 이것은 전자와 같은 양자 수준의 입자가 어떤 힘이나 에너지의 교환 없이도 멀리 떨어진 다른 입자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뜻한다. 양자 수준의 두 입자를 한번 짝지어주고 그러고 나면 그것들을 다시 떼어놓더라도 하나의 상태가 다른 하나의 그 상태에 계속 영향을 미치게 된다. 거리에 상관없이 계속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녀는 비국소성의 발견이 물리학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설명한다. 물질과 에너지는 더 이상 별개의 것으로 보이지 않고 원인과 결과를 관찰 가능한 상태와 순서로 나열해야 할 이유도 사라졌다. 왜냐하면 생명망 그 자체가 온통 상호 의존적인 관계로 얽혀있는 분리가 불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 과학적 발견은 양자 입자의 행동은 물론이고 직관의 시대의 기본적인 행동 수칙과도 관련이 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우리 삶의 토대가 되어줄 새로운 교감과 통합을 이해하게 된다. 양자역학을 이해하면 집단의식도 이해하게 된다. 집단의식의 작용을 이해했다면 당신의 행동 방식은 바뀔 수밖에 없다. 이제 당신은 당신이 모든 사람과 영향을 주고받으며 그 피드백을 계속 이어간다는 사실을 분명히 안다. 그리고 그 친밀한 상호 연결성으로부터 나오는 힘을 깨닫는다. 지금까지 도덕과 윤리는 늘 신비가들이 발견해낸 지혜를 근거로 만들어져 왔다. 문제는 명상을 해본 적도 없고 집단의식의 작용도 알지 못하는 평범한 사람들이 위로부터 왔다는 규범을 억지로 따라야 했다는 점이다. 종교와 국가의 강요에 의해서 그리고 소위 보편적 진리를 따라 만들어졌다는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말이다. 이런 율법과 계명들은 마치 외부의 세계로부터 오는 것처럼 보였고 그렇기에 사람들은 그 권위에 복종 또는 저항해야 한다고 느끼는 것이 정상이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보편적 진리가 바로 우리의 본성 안에 있음을 알고 그것을 내면에서 직접 경험한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보편적 진리가 바로 우리의 본성 안에 있음을 알고 그것을 내면에서 직접 경험한다. 우리는 다른 존재들 뿐만 아니라 의식, 에너지 그 자체와도 새로운 관계를 맺는다. 그리고 그동안 그저 도덕적인 청사진으로만 여겨왔던 원칙들이 우리에게 가장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을 제공하는 실제적 역할을 해준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러니 그것들은 더 이상 복종하거나 저항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 집단적 자아의 의식 상태가 가져다주는 친밀감을 경험하면서 당신은 자연스럽게 새로운 종류의 윤리에 적응하게 된다. 이제 그것은 외부로부터 강요된 것이 아니다. 다음은 이 새로운 원칙들 가운데 중요한 내용만을 간추린 것이다. 만물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가슴을 열고 선행을 하는 사람들에 의해 당신의 삶은 가속화되고 순탄해진다. 그들이 지구 반대편에 살고 있을지라도 말이다. 마찬가지로 당신 또한 당신 안의 잡동사니와 고통을 제거함으로써 세상을 정화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주파수를 높여 고통을 치유하도록 도와줄 내적 청사진을 제공할 수 있다. 선행을
놀라울 정도로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자신에 대한 억압이 다른 사람들의 영적인 경험과 진화를 회방한다. 만약 당신이 자신의 에너지와 지혜를 옥죄고 자아 표현을 억누르고 앞으로 나아가기를 주저하고 무관심과 무력함과 같은 상태에 빠진다면 그때 당신은 당신의 고유한 자아 표현에 의해 생겨날 유익함을 당신 자신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에게서도 빼앗고 있는 것이다. 당신이 자신의 것을 내놓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은 필요한 것을 공급받지 못하게 된다. 반면 당신이 자신의 것을 내놓는다면 그들도 주고 싶은 것을 맘껏 내어줄 수 있고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채워주는 과정이 지속될 것이다. 요컨대 의식 에너지의 매개체가 되기를 거부하는 것은 흐름을 늦추는 결과를 낳는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할 때 의식의 진화를 향한 우리의 집단적인 행보가 방해받게 된다. 폭력성과 두려움으로부터 나온 아주 사소한 행동조차도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우리는 종종 교묘하거나 무책임한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곤 한다. 빈정대기, 화풀이, 과시하기, 따돌리기, 방치하기는 물론이고 아무것도 아냐, 됐어, 뭐든 상관없어 등의 무시하는 투의 짤막한 표현들도 폭력성을 영속화하는 결과를 낳는다. 우리는 텔레파시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로 표현되지 않는 그런 비난과 공격적인 태도를 읽어낼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사소해 보이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무의식 중에 고통과 괴로움을 현실로서 받아들이게 만든다. 무의식 중에 고통과 괴로움을 현실로서 받아들이게 만든다. 자유가 곧 봉사이고 봉사가 곧 창조이다. 당신은 근원 주파수에 머물면서 자신에게 원하는 대로 느끼고 창조할 수 있는 완벽한 자유가 있음을 깨닫는다. 또한 자신이 얼마만큼 온전하게 전체와 하나가 되었는지를 이해한다. 이제 당신이 그 자유를 통해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은 다른 이들이 그들 자신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눈먼 상태로 낮은 주파수에 정체되어 있는데 당신 홀로 높은 주파수에서 살아간들 무슨 즐거움이 있을까? 고통에 빠진 사람들은 당신과 함께 놀아줄 여력이 없다. 당신이 열정과 감사하는 마음과 세밀한 주의력으로서 자아를 있는 그대로 드러낼 때 당신의 창조적인 활동은 곧 봉사가 되고 이 세상에 아름다움과 유익함과 영감을 제공하게 된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당신이 원하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당신이 주고 싶어 하는 것이다. 집단적인 자아 안에서는 소망, 기회, 자원, 필요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진다. 각각의 요소가 톱니바퀴 물리듯 명쾌하고 효율적으로 척척 들어맞는다. 당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라. 그것이 바로 당신에게 필요한 일이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가장 유익한 일이다. 당신의 호기심, 생각, 욕구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당신이야말로 그것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집단의식이 당신 안에 그런 호기심, 생각, 욕구를 심은 것이다. 집단의식은 당신이
당신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진화를 위해 특정한 일을 하고 싶게끔 만든다. 기억하라, 당신이 곧 우리다. 그 누구도 당신에게 뭔가를 억지로 시키지 않는다. 당신은 전체와 조화를 이루고 있다. 당신에게 떠오른 생각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당신에게 떠오른 생각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렇게 첫 번째 부분을 마무리했고요. 그 다음엔 상상을 현실로라는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상상을 현실로. 상상을 현실로. 상상의 세계야말로 참되고 영원한 것이다. 이 단조로운 우주는 그것의 희미한 그림자일 뿐. 윌리엄 블레이크. 상상력. 새로운 생각을 만들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신체 감각을 초월한 가능성에 접근하게 해주는 상상력. 그것이야말로 이 세상의 진정한 토대이다. 당신의 영혼은 상상력을 통해 당신의 세상을 펼쳐내고 상상력을 통해 무한한 통일장 속의 아이디어에 접근하여 당신의 현실을 변화시킨다. 무수한 다른 영혼들도 상상력을 통해 각자 그들의 세상을 펼쳐내고 있다. 이 모든 상상력이 온전히 하나로 합쳐진다면 우리는 마치 실시간으로 상호작용하는 비디오 게임처럼 서로가 서로의 창조물 위해서 엄청난 속도로 창조활동을 이어나가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꿈속에서 당신은 무엇이든 손쉽게 구현해내는 무한하고 유동적인 상상력의 힘을 경험한다. 하지만 당신의 일상이라는 영화도 바로 그 힘에 의해서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은 거의 알아차리지 못한다. 당신은 꿈속에서 이 장면 저 장면을 옮겨다니듯이 현실 속에서도 이 장면 저 장면을 옮겨다니면서 색다른 일들을 경험한다. 예컨대 왠지 오늘따라 카페가 개성 넘치는 사람들로 북적이고 거리의 나무들은 깔끔하게 손질되어 있으며 버스 기사도 평소보다 훨씬 쾌활하다. 또는 일들이 당신의 계획과는 다르게 흘러가기도 한다. 예컨대 우체국 가는 길에 우연히 친구를 만나고 슈퍼마켓에 들렀다가 나와보니 이번엔 또 자동차의 배터리가 방전되어 있다. 그런데 시동이 걸리도록 도와준 남자가 무심코 건넨 말 한마디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 이처럼 당신이 스스로 당신 자신의 삶을 그려내고 있고 당신의 생각과 감정과 인식이 당신 삶의 조건들을 만들어낸다는 개념은 그렇게 단순하게 이해될 만한 내용이 아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상상력은 우리의 제2의 천성이었다. 하지만 학교와 일상생활에서 좌뇌를 사용하라고 어른답게 행동하라고 교육받는 동안 우리는 서서히 상상력을 사용하는 방법을 잊어버리게 되었다. 충격적이게도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나은 삶을 꿈꾸거나 상상할 능력이 자신에게는 없다고 느끼고 있다. 충격적이게도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나은 삶을 꿈꾸거나 상상할 능력이 자신에게는 없다고 느끼고 있다.
대중매체 따위로부터 나오는 외부의 정보만을 받아들이도록 프로그램화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서브리미널 메시지나 고정관념의 위험성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들지 않는다. 의문을 품지 않으니 호기심도 별로 없고 창조력도 부족하고 상상력의 나래를 펼치지도 못한다. 이번 장에서 우리는 직관의 시대의 기술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기술, 통일장, 상상의 세계로부터 진일보한 현실을 끄집어내는 방법에 관해서 이야기해 볼 것이다. 당신도 상상의 산물이고 이 세상도 상상의 산물이다. 당신도 상상의 산물이고 이 세상도 상상의 산물이다. 상상의 세계 안에는 모든 잠재적 현실들이 실제하고 있다. 상상의 세계는 당신 내면의 심층이자 집단의식의 터전이자 흐름의 발원지이다. 제임스 힐먼과 같은 심리학자들은 허상이라는 부정적이고 왜곡된 뉘앙스를 풍기지 않기 위해 imaginary라는 단어 대신에 imaginal이라는 단어를 썼다. 소위 다 큰 어른들은 상상을 실제하지 않는 곳으로의 도피행위로 간주한다. 그러나 상상의 세계는 이와는 정반대로 현실의 모체로서 분명히 실제한다. 그것이 바로 데이비드 봄이 말한 내재된 질서이고 그곳으로부터 외현된 질서와 외부 세계가 펼쳐져 나온다. 당신의 삶 속에 있는 모든 것은 이 상상의 세계로부터 낮은 주파수 차원으로 투사되어 나온 물리적인 영상들이다. 어떤 한 가지 생각에 집중할 때 당신은 그것을 상상의 세계로부터 불러내고 있는 것이다. 그때 그것은 먼저 의식 에너지 수준의 청사진이 됨으로써 물질화 과정의 첫걸음을 시작한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일수록 그 청사진은 확실한 물리적인 형태를 갖춰간다. 상상의 세계에 들어가려면 그저 좌뇌에서 우뇌로 전환해서 지금 이 순간에 머물기만 하면 된다. 당신 내면의 주시자가 당신을 위한 아이디어들에 접근하도록 허용하라. 그리고 무엇이 당신의 마음을 잡아 끄는지 살펴보아라. 선형적인 인식을 할 때는 비물리적인 패턴을 물리적 현실로 옮기는 과정이 비교적 점진적으로 일어났지만 직관의 시대에는 모든 것이 즉각 실현될 것이다. 최근에 어느 날 아침 나는 글을 쓰려고 동네 빵집에 자리를 잡고 앉아 있다가 잠시 창문 밖의 풍경을 멍하게 바라보았다. 때마침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책 읽어주기 교실에서 나온 아이들이 엄마 손을 꼭 붙잡고 신이 난 듯 폴짝폴짝 뛰는 모습이 보였다. 가게 안은 스위트롤을 먹으면서 수다를 떨려고 모인 은퇴한 사람들로 가득했다. 나는 시선을 돌려 탁자 위 꽃병에 꽂힌 신선한 꽃을 바라보았다. 그 꽃은 유달리 큰 거베라였는데 스쿨버스를 연상시키는 강렬하고 도발적인 노란빛을 발하고 있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니 안쪽으로 갈수록 더 작고 촘촘해지는 꽃잎들이 세 겹의 원형으로 배열되어 기하학적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그 꽃의 한가운데에는 구불구불하고 길쭉한 라일락 색조의 꽃잎들이 불꽃처럼 박혀 있었는데 마치 멋들어진 케이크 위에 올린 마지막 장식 같았다. 이것이 바로 생명이 작동하는 방식이다. 그 식물의 영혼은 진심으로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싶어 했다.
들떠있는 유아들과 함께 담소하는 노인들과 함께 그 화려하고 생명력 넘치는 꽃을 그려내고 있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이었다. 나는 내가 이토록 창조적인 사람인지를 잊고 있었다. 그때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우리는 현실을 거중만 바라보면서 정말 둔하게 살고 있구나. 우리는 제대로 보지 않고 있다. 당신은 새로운 것을 창조하려고 할 때조차 실증적인 관점에서 받아들인 정보들만을 고려하곤 한다. 하늘 아래 완전히 새로운 것은 없다는 식으로 말이다. 하지만 의문을 제기하고 더 나은 것을 원하고 깊이 들여다보지 않는 한 당신은 스스로에게 빈약한 영감과 창조성만을 허락하게 된다. 반면 충분한 시간 동안 멈춰서서 지금 이 순간에 주의를 기울이고 눈길을 잡아끄는 것들과 감응한다면 당신은 즉시 경외감과 영감이 수반되는 새로운 경험을 시작하고 만물 속의 영혼과 상상의 마법을 찾게 된다. 이제 영감을 원할 때마다 당신은 상상의 세계와 직접 연결된다. 그리고 판단하지 않고 그저 느껴봄으로써 완전히 새로운 생각, 발견, 이야기, 이미지, 노래, 춤, 형태를 선물받는다. 거베라 꽃이 세 겹의 원으로만 이루어져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왜 7개의 원이면 안 되는가? 영감은 이렇게 지금 이 순간의 가슴으로부터 나온다. 그것은 굳이 과거로부터 이어지는 인과관계를 따를 필요가 없다. 상상력은 의지와는 무관하다. 상상력의 원천은 기쁨이다. 당신이 고정관념과 위축감과 선행 조건들을 붙들고 있을 때 상상의 세계는 자기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 돈 후앙의 가르침에서 멕시코 야키 인디언 주술사 돈 후앙이 제자인 카를로스에게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세상을 멈춰야 한다고 말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상상의 세계로 들어가려면 견고하고 실증적인 세계관을 완전히 내려놓아야 한다. 요한복음 10장 17, 18절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목숨을 다시 얻으려고 내 목숨을 기꺼이 버리기 때문이다. 아무도 내게서 내 목숨을 빼앗아가지 못한다. 나는 스스로 원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나는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것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명령이다. 라는 말씀도 같은 의미일 것이다. 운회로 전환함으로써 당신은 상상의 세계로부터 당신 곁으로 오고 싶어하는 것들의 움직임을 허용하게 된다. 그것은 뭔가 새로운 것을 상상하려고 애쓰는 좌뇌로서는 해낼 수 없는 일이다. 운회로 전환함으로써 당신은 상상의 세계로부터 당신 곁으로 오고 싶어하는 것들의 움직임을 허용하게 된다. 당신은 상상의 세계로부터 당신 곁으로 오고 싶어하는 것들의 움직임을 허용하게 된다. 당신은 상상의 세계로부터 당신 곁으로 오고 싶어하는 것들의 움직임을 허용하게 된다. 당신의 영혼과 집단의식은 지금도 당신을 위한 새로운 현실들을 상상하며 그 씨앗을 당신 안에 심고 있다. 그 씨앗은 당신의 허락만을 기다리고 있다. 그것은 당신과 함께 놀고자 한다. 이렇게
이제 집단 의식을 느끼는 방법부터 그 가이드까지 얘기를 하고 상상력을 현실로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전달을 드렸습니다. 어떠셨어요? 조금 더 이제 고립된 나의 개인, 나 혼자, 그 비눗방울 안에 나 혼자, 그게 나야 라는 생각이 아니라 나는 훨씬 더 커다란 구형으로서 내가 인식하는 모든 것들,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게 나야 라는 정체성으로 조금 더 확장하실 수 있는 그런 영감이 좀 되셨으면 좋겠네요. 사실 외로움이나 고립감, 불안함이라는 게 다 그러한 분리된 자아 감각에서 기인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거의 생각들을 좀 이제 벗어나서 조금 더 이제 진화된 스테이지로 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디오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